자, 많은 분들이 고혈압이 어떻게 조절되는가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계시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신장내과에서 왜 고혈압 관리를 하냐 그런 의문을 하시는데, 그래서 오늘은 고혈압이 어떻게 조절이 되고, 그리고 그 조절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고혈압이 발생되고 2차성 고혈압 같은 것들이 생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강의하는 거는 일반 분들이 보기에는 좀 어려운 것이 될 수는 있지만, 자기가 고혈압이 조절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고혈압이 어떻게 되는 거를 알고 싶으신 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신장 강의 특강으로 보내드립니다.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신장이 어떻게 해서 혈압을 관리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려면 그 작용하는 원리를 좀 리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신장은 자기의 주먹만큼 한 장기로서 한 9cm에서 10cm 정도 하는 장기인데요. 그것이 우리 등 뒤에 이렇게 두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이즈는 요만해요. 그런데 우리가 심장에서 피를 박출을 해가지고 뿜어내는 거에서 25%가 콩팥으로 신장으로 가게 됩니다. 굉장히 많은 양의 피가 콩팥 요만한 장기로 25%가 가니까 굉장히 많이 가죠. 그래서 25%의 많은 양의 피가 오기 때문에 콩팥에서 피가 오는 양을 감지를 하고, 거기에 만약에 피가 적게 되면 피를 많이 만들으라는 조혈 기능도 있지만, 갑자기 피의 양이 떨어지면 혈압이 떨어지고 그러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바로 압력을 올리는 그런 호르몬을 분비를 해서 압력을 조절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신장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먼저 보면, 대동맥이 있으면 대동맥에서 피가 이쪽으로 빠져서 콩팥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콩팥으로 대동맥으로 가는 동맥이 있고, 다시 피가 정맥으로 해서 나오는 게 있는데요. 이것을 좀 더 자세하게 보자면, 여기서 이 부분을 한 부분을 현미경으로 만약에 봤을 때는 어떻게 생기냐면, 피가 이쪽으로 이렇게 와서 사구체를 지나서 이렇게 나가서 다른 부위, 튜뷴 같은 그런 부위를 이제 서플라이를 하는데요. 이쪽을 우리가 어페런 동맥, 알터리라고 하고, 여기는 이페런 알터리라고 하는데, 여기서 피가 이렇게 들어와서 이쪽으로 사구체를 통해서 나가는데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 콜렉팅 튜뷴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세포가 제이지 셀이라고 해서 적타 글로메룰러스 아파라터스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그 세포가 여기에 오는 피의 양을 감지를 하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두 가지 기능을 하는데요. 이 혈관이 이쪽에 피가 이쪽으로 들어오는, 여기에 동맥이니까 여기 피가 적게 들어오면 이 스트레칭하는 혈관이 팽창하는 게 수축이 되잖아요. 양이 적으면 그것을 감지를 하고, 그리고 이쪽 컬렉팅 튜브라고 하는 것에서 소리엄이 얼마나 들어오냐를 감지를 해서 그걸 디텍트를 해서 제이지 셀에서 레닌이란 호르몬을 분비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컬렉팅 튜브는 결과적으로 이 단면을 정확히 보자면, 이 사구체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있어서 소변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루프 오브 헨리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소변이 만들어져 가지고 여기서 많은 전해질들이 재흡수를 하는데요. 이 재흡수를 하면서 여기에서 나트륨이 얼마나 들어오느냐 해서 여기에 이 부위가 여기 부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트륨이 얼마나 많냐를 디텍트를 하는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우리 몸에 있는 수분 양을 디텍트 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트륨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서 항상 일정한 농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양의 나트륨이 왔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충분한 수분이나 충분한 피의 양이 있다는 거고, 그런데 만약에 나트륨이 여기에 굉장히 적게 딜리버리가 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결과적으로 양이 적다라는 거죠. 그럼 피의 양이 줄어들었다는 거라고 디텍트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나트륨이 얼마나 여기에 딜리버리 됐냐를 감지를 해서 이 제이지 셀한테 시그널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 제이지 셀이 나트륨이 적거나 피가 없다고, 여기에 이 동맥 혈관이 줄어들어서 결과적으로 피의 양이 줄어들으니까 이 동맥 혈관이 줄어들면 이 제이지 셀에서 레닌을 분비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제이지 셀에서 신장에
그 JG 셀에서 레닌을 분비하거든요. 레닌을 분비하게 되면 이게 안지오텐시노젠이라는 호르몬으로 해서 이 엔지오텐신 1으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게 엔지오텐신 2로 변화가 되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여기서 엔지오텐신 컨버팅 엔자임이라는 효소로 인해서 엔지오텐신 2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말하는 ACE 이니비터라고 하는 거는 요거를 블락을 해가지고 혈압을 떨어뜨리는 건데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엔지오텐신 2가 만들어지게 되면 엔지오텐신 2 자체가 혈압을 올리는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알도스테론을 분비를 하게 만들죠. 자, 그래서 알도스테론을 만들게 되면 알도스테론은 신장으로 다시 가서 소디움의 재흡수를 일으켜서 몸에서 소디움을 재흡수를 많이 해가지고 소디움을 다시 흡수를 해서 있게 됩니다. 그럼 이 소디움은 나트륨 혼자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소디움은 항상 물과 같이 끌어오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물과 소디움이 같이 몸에 흡수가 된다면 결과적으로 뭐예요? 혈액 양이 증가한다는 거죠. 혈액 양이 증가하면 결과적으로 혈압이 올라가게 되고 혈압이 올라가면 다시 이거는 JD 셀한테 시그널을 보내서 이거를 이제 스탑해라. 혈압이 올라갔으니까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여기나 이런 것들이 많이 분비가 되면 계속 나트륨을 재흡수를 해서 우리 몸에 자꾸 받아들이라 재흡수를 해서 분비를 하지 말라는 시그널을 계속 보내다 보니까 고혈압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강의한 2차성 고혈압에서 신장에 혈관으로 피가 들어오는 게 줄어든 게 아니라 여기에 동맥경화증이 있어가지고 아니면 어떤 특이한 질병으로 동맥이 좁아들어가지고 피를 적게 받으면 콩팥이 바로 JD셀에서 피가 안 온다. 그러면 이거를 작동을 해라. 그래서 레닌이 올라가고 엔지오텐신 1이 올라가고 그게 ACE로 인해서 엔지오텐신 2가 되고 엔지오텐신 2는 알도스테론을 증가를 시키고 그거는 우리가 소디움 재흡수를 일으켜서 몸에 나트륨과 물을 증가를 만들어서 혈압을 올리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신장 동맥 협착증이 생기면 고혈압이 엄청나게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질병이 있을 때 ACE 이니비터, 이나나프릴, 라이시노프릴 아니면 ARB, 로살탄, 올메살탄 이런 약을 줘서 여기를 끊어버리면 혈압이 조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걸 100% 끊어버릴 수가 없으니까 혈압약을 하나 줘가지고 다 안 될 때도 있다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ACE 이니비터나 ARB 약으로 여기를 끊으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혈압약에 기본적으로 첫 번째 들어가는 게 이제 이뇨제죠. 이뇨제는 이 소디움을 재흡수를 해서 우리가 소변으로 분비를 못하게 하는 거를 이뇨제로 끊어주는 거죠. 여기서 자꾸 재흡수를 못하게 계속 분비를 해라 하면은 여기가 끊어지니까 그러니까 이뇨제를 혈압약으로 주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도스테론 블라커 그러면 이제 이뇨제 중에서 이 알도스테론을 막는 약이 이제 스파이로노락토닌이 있는데 이 약이 여기를 끊어주게 돼요. 그래서 혈압약의 기본적인 치료가 이런 식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을 다 담당하는 게 신장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장내과에서 고혈압을 관리를 한다는 말이 되고 그리고 이제 혈압이 올라가게 되는 게 우리가 혈관에 양이 많아지니까 혈압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칼슘 채널 블라커, 암노르핀, 노바스크, 딜타에젬 이런 약을 줘서 특정한 양의 수분이나 피의 양이 있으면 압력이 높아지니까 그럼 이 혈관 자체를 좀 풀어준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에 압력이 떨어지죠. 그래서 혈관 안에 압력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혈관을 풀어주는 작용을 하는 게 이제 칼슘 채널 블라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칼슘 채널 블라커, 노바스크 이런 거를 하면 딜타에젬, 니페디핀 그런 약의 공통점이 혈관을 풀어주는 작용으로 하다 보니까 다리의 혈관을 풀어주면 어떻게 돼요? 다리 부종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작용들 때문에 노바스크의 가장 큰 부작용이 다리 부종이 되겠습니다.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일반 내과 선생님들이 아시는 전문의 과정이고요. 이제 그러면 신장내과는 이 정도에서도 더 깊게 나가다 보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소디움
그 나트륨이 재흡수 과정에서 신장에서 다 이루어지는 건데 이 신장의 튜뷸 사이에서 신장의 채널 뭐가 잘못되느냐에 따라서 여기에 대한 효과적인 약이 모든 이뇨제가 같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다른 약을 처방을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은 이 약으로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원래 이거의 문제가 아니라 이 소디움에 있는 문제가 생기면 아무리 이걸 블락해도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 이걸 블락을 해도 무조건 나트륨을 재흡수를 해서 팽창을 시키면 이거를 블락 하나마나 소용이 없다. 그런 질병들이 있거든요. 뭐 리들 신드롬 뭐 이런 것들, 그런 거는 아무래도 신장내과 전문의 과정이고 내과 선생님들한테는 잘 알려지지 않은 병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뇨제도 어떤 이뇨제가 여기서 해야 되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제대로 해야지 되고, 이 이뇨제를 여기다 쓰면 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 그런데 일반인에서는 이 안에서 그냥 이게 기본적인 시스템이고 이게 이 안에서 뭐가 고장난 것들이 대부분 아니기 때문에 이 컨셉으로 혈압을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스텝 하나하나에 문제가 생기는 거는 이제 분과 전문의, 신장내과 전문의 레벨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거는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특정한 사람들의 희귀한 병들, 어떻게 보면 희귀한 병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 질병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